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20일 바이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아, 그동안 이제 증시가 좀 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지루한 움직임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목 강세도 나오면서 좀 진행이 되었는데요. 추석 후에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좀 활기를 찾으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모든 구독자분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네, 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0.3%, 네, 코스닥 0.6%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또 바닥을 다지면서 네, 쌍바닥 근처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시작했고요. 음봉을 한번 크게 주고 좀 이제 고점을 낮춰가는 그런 하락 추세가 보였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닥 라인은 다져간다는 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상승 추세가 아니고 하락 추세로 이렇게 진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똑같은 바닥을 터치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크게 하락을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 수렴 구간에 마무리가 되었을 때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대로 되었을 때 상단을 저항으로 두고 이렇게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치고 나가는 것과는 정반대의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등폭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증시에 그만큼 이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만큼 관망세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제 악재라든지 그런 좋지 않은 소식이라도 하나라도 들리게 된다면 좀 증시가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간이 3일째 또 매도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3일 좀 매수하면 또 금방 팔아버리고, 매수하면 금방 팔아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5일 연속 매수를 좀 했는데요. 그래도 최근 이틀 동안은 뭐 별로, 많이, 매수하지도 않았고요. 크게 뭐 움직임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21선 받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찬가지로 하향 추세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이제 상승폭을 이제 하락폭도 굉장히 컸지만 상승을 이제 바로 해주면서 V자로 반등을 해준 것은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좀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은 움직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관망세가 짙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면 금방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저의 방송을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 지수가 사실은 상단 위치에 있습니다. 거의 최상단 위치에 있고요. 이 캔들을 보더라도 느낌이 이제 좀 오실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힘있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정체가 되어 있죠. 정체가 되어 있는 만큼,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유동성 자금이 이제는, 막 돈을 무턱대고 푸는 것이 아니고, 테이퍼링에 의해서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죠. 그래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요,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경기 활성화 기대감으로 첫 번째는 이제 유동성 자금으로 올랐다가 두 번째는 그 경기 회복감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런 이제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런 기업들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무력화될 수 있는 그런 코로나 변이가 새로 나오거나 위드 코로나가 되지 않을 때 그때 또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원래는 요런 구간에서 계속 이제 증시가 좀 재미없게 진행이 되었던 이유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인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참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그 중국 간에 그런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바이든부터 해가지고 증시가 꽤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일단은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유동성 자금이 빨려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큰 우려감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네, 증시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환율은 뭐 또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죠.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 추세로의 진입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대로라면 1200원대도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선물이라든지 미국 국채금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월화수 우리는 휴장이기 때문에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진흥생명과학부터 보겠습니다. 진흥생명과학 2,000원 하락, 1,200원 하락해서 3,500, 150원이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반등을 좀 했다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시간의 가격은 조금 올라서 35,3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봉으로 보게 됐을 때는 네, 진짜 떨어질 때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한번 이제 호재를 띄우고 상승을 좀 시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바닥 라인, 이 고점 라인을 또 형성을 했고요. 저항 라인이 넘지 못하고 지금 3일 정도를 터치를 했는데 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눌러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21선까지도 깨버렸고요. 원래는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이렇게 상승 추세에 이 21선을 받치면서 21선 위로 좀 들려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좋은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능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유상증자에 대한 그 이슈가 남아있죠. 그래서 유상증자가 남아있고요. 유상증자 이후에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진행이 되었을 때는 신주가 이제 무상증자는 0.5주가 발행이 되고 유상증자는 0.13주죠. 네, 이게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0.65주, 63주 정도가 네, 추가로 발행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주주 지분이 아직까지도 10%대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안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이 많이 풀렸을 때는 사실 이제 희석이 되거든요. 주당 이제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당장 상장이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횡보를 좀 하다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호재가 진원생명과학이 많긴 하지만 저런 이제 이슈들이 다 지나갔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정도 라인에서 이제 자리를 좀 잡았고요. 이 정도에서 이 121선과 함께 이 이평선들이 수렴하는 그 구간으로 이 3만원 초중반대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플라스미드에 대해서 플라스미드에 대해서 이슈가 굉장히 컸고요. VGXI에 대해서 공장을 지금 신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원래는 이제 올해 말에 완공이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제 내년 1분기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고 그러고 본격적으로 이제 인증을 받고 생산하는 그때가 진흥생명과학이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전에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VGXI의 2차 공장 증설을 위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거고요. 분명히 이제 이 공장을 증설할 때는 시장 수요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미드라든지 나머지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 수요 조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늘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 공장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VGXI에 대한 호재는 분명히 아직 남아 있고요. 주가가 지금 35,000원이지만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이 바이오 종목이라는 것은 어떤 소스를 띄웠을 때 급하게 올랐다가 또 소스가 뭔가 잠잠해졌을 때도 급하게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현생명과학 차트가 좀 더럽다면 더럽다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저점 라인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장기로 가져갔을 때는 버틸 수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좀 단기로 수익을 얻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잘못 들어갔을 때는 크게 물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 입장에서도 이제 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서서히 자리를 잡고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 끝나고 나서 12월 달 정도부터는 좀 반등을 해보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도 사실은 1차 유상증자가액, 2차 유상증자가액 이거를 맞추면서 유증가액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이제 회사에서도 기업 차원에서도 호재를 띄우면서 그 평균가액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좀 많이 높아졌을 때는 또 이제 참여하기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유상증자가액을 높이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이득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 적정선을 지키면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일단은 한 두 달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씩 매수를 하긴 합니다만 이 정도 매수량으로는 되진 않을 것 같고요. 기관이라든지 이 외국인이 점점 매집을 해 가다가 또 이제 팍팡 터트리는 그런 움직임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경구용 치료제도 있고 코스프레이도 있는데요. 코스프레이 치료제는 또 소식이 없네요. 진흥생명과학에 대해서 이제 9월 달에는 좀 소식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소식은 없고요.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국내에서 이 이상 승인이 났죠. 식약처에서 이상 승인을 해줬고요.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고요. 93만 3천원, 17,000원 올라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8%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했다 하락했다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 근처에서 주가를 좀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아슬아슬하게 이제 이 지지 라인을 지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으로 이제 향하다가 좀 한번 크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은 여기서 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21선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았을 때 그대로 올라갈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모더나에 대해서 계속 소식이 나오고 있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모더나에 대한 그 시제품 생산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선공급 요청을 했고요.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선공급이 진행이 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하는 모더나에 대한 그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스터샷까지 고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모더나가 생산이 된다면 백신 허브로서의 그 위상도 올라가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고 백신 관련된 기업들 모두 시너지를 발휘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고요. 자, 일단은 일봉상으로는 잘 지켰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올라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봉, 월봉 모두 이제 좀 반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보험, 금융투자, 연기금이 최근에는 이제 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을 뱉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그래도 매수를 좀 해주면서 받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언제까지 이렇게 또 매도로 할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원체 이제 천천히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는 것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제넥신은 이제 1,300원 올라서 75,300원으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같은 자리죠. 여기서 73,500원 정도를 바닥 라인으로 다지고 한번 이제 계단식으로 크게 한 번씩 내려가게 되면 분명히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위치에서 자리를 오랫동안 잡게 되고요. 반등을 하고 이제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터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넥신 일단은 거래량이 다시 한번 실려주면서 또 DNA 백신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바닥 라인을 다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제넥신은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지금 7,500원 내려서 27만 2,500원이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사실은 바닥 라인을 깨버렸죠. 지금 이 정도 라인에서 깼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내려갔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한다면 아슬아슬하게 지금 걸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사실은 지금 등락폭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8만 원 정도에서 33만 원 정도니까 거의 20%를 단기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전에도 여기서 이 라인을 박스권을 형성을 했을 때 오랫동안 갇혀있던 그 구간을 깼을 때는 굉장히 크게 내려가거나 크게 올라가거나 이제 크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게 되었을 때는 이 61선까지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20만원 초반대까지요. 그래서 아무리 이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3상 진입을 해서 백신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긴 하지만 이 주가라는 것은 특히 바이오에 대한 주가라는 것은 크게 올랐을 때는 크게 내려갔다 또 크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나 좀 고점에 위험하게 들어가신 분들이 버티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바이오 종목은 들어갈 때는 조심을 해야 되고요. 충분히 이제 눌려진 구간, 그 다음에 눌림목에서 들어가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28만원 정도 이 라인을 지켜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는 이 상단 라인을 터치를 해주는지 아니면 상단 전에 또 이렇게 고점을 점점 낮춰가면서 횡보를 하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자는 외국인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 매수를 좀 하고 있죠. 외국인 투자자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지분을 늘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MSCI가 편입이 되고부터 지분을 계속 의무적으로 늘려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네,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 차익 실현과 함께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자 이제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되기까지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3상 진입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상용화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달 있으면 이제 올해도 끝나게 되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본격적으로 토종 백신 1호에 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네, 움직일 때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일단은 1차적으로 크게 상승한 뒤에 지금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하락으로 좀 힘이 많이 붙여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신규 진입은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에서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요 위에서 잘못 들어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기준 라인을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셀리드고요. 셀리드 4,500원 올라서 11만 8천원이고요. 그래서 11만 8천원 그래도 네, 21선 깨버리고 또 하락을 했었는데 다행히 저항을 이겨내고 또 올라갔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10만 원대까지 이렇게 바닥을 형성했었던 셀리드인데요. 지금은 10만 원보다 위에서 한 단계 위에서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네, 바닥을 점점 올려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올려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바닥이 좀 사실은 이 정도 추세를 타고 여기서 이제 21선 지키면서 올라갔으면 좋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좀 더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21선 추세 다시 살리면서 진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주봉이나 뭐 월봉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어, 위험한 거 없고요. 지금 뭐 주봉도 20주선 잘 지키면서 반등을 해줬고요. 움직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셀리드가 다시 한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지금 수급도 괜찮고 기간도 좀 매수를 하다가 좀 팔았지만 그래도 매도로 이렇게 찍어 눌리는 세력이 없이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셀리드를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셀리드 저는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바이오직스고요. 유바이오직스도 1,550원 올라서 46,000원 마무리했고요. 시간에는 46,900원으로 좀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바이오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확실히 이제 반등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바닥 라인을 이겨내고 이제는 저점 라인도 점점 높여가면서 좀 더 이 중간중간에 좀 하락폭이 한 번씩 쭉쭉 눌러지면서 정신없게 만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금방금방 밀어 올리는 힘이 강했고요. 결국에는 5일선, 21선 위로 들면서 이렇게 주가가 또 저항 라인, 주요 저항 라인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46,900원이 아주 큰 저항 라인이고요. 여기서 이제 벌써 네 번째 터치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라인이 이제 뚫어졌을 때는 분명히 이제 정고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6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유바리스는 분명히 이 이평선들이 보면 121선, 21선, 5일선, 뭐 60일선 이렇게 한번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로 향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힘을 받아서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좀 위로 뻗어나가는 방향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 상단을 뚫었을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20주선 올랐을 때도 지금도 주봉 라인을 깨버렸죠. 저항 라인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단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석 지나고 좋은 움직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도 보시면 외국인이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팔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 60일 동안 100만 주를 끌어모으면서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개인만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바이오틱스가 이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백신 개발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있는 것인지 좀 더 정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유바릭스 지금 뉴스만 간단하게 확인해 볼까요? 뭔가 소식이 있었던 건지. 여기 있었네요. 네. 코로나 백신 임상 이상 투여 완료가 되었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당연히 저 고점 뚫어서 6만 원까지도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반응을 했다라는 것은 이상에 대한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움직임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